날씨, 나도 모르게 온몸이 움츠러드는 계절 겨울. 계속되는 매서운 한파에 가스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이 늘어난 만큼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자칫 실수로 사고가 날 경우 엄청난 재산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가져오는 가스 사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도시가스에서 LPG까지 가스 사고의 위험성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마트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1+1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1+1은 어떨까요? 편리함 플러스 안전. 가스든 전기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까지 생각해주세요. 홈쇼핑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객님께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리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사항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안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안전부터 생각해주세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희망합니다.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안전박사 박재성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가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승환 씨. 네. 집에서 가스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가스 하면은 제 몸에서 나가는 방귀가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뿡뿡뿡, 뿡뿡뿡. 소라 씨, 뿡뿡뿡, 뿡뿡. 아, 그것도 불 붙어요? 그것도 불 붙어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이니까 좀 웃어주시고요. 저 굉장히 민망합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도시가스로 이제 난방을 한다든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가스레인지 이럴 때 가스를 쓰죠.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가스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정승환 씨가 도시가스를 얘기하셨지만 도시가스를 LNG라고 하는데 LPG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우리가 LNG, LPG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박사님께서 좀 구분해 주시죠. 네.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는 우리가 액화 석유가스라고 불리는 LPG하고요.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라고 얘기하는 LNG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LPG의 주 연료는 프로판과 부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에 프로판 가스통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LPG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고요. 또한 LNG, 액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주 연료는 메탄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난방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LPG는 공기보다 무겁고 LNG는 공기보다 가볍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게 바로 가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들도 겨울이기 때문에 난방을 위해서 가스를 사용할 텐데 벌써부터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는 이 가족.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위험한 가족. 주말 오후 운동에 열심인 위험한 부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더 이상 못해. 나 이제 못하겠어. 운동이라면 숨쉬기밖에 모르는 남편 허약한 씨. 얼마나 있다고. 좀만 더 하자. 아직 땀도 안 났잖아. 이게 흠뻑 젖을 때까지 해야 돼 원래. 엄청난 체력을 자랑하는 아내 나열정 씨. 우리 밥 좀 먹고 하면 안 될까? 밥은 무슨. 그래, 그러면 밥 먹고 와서 42.195km 뛰고 줄넘기 100개 더 하는 거야. 가자. 밥 먹고 와서 하자. 추워. 추워. 보일러 온도 좀 올려야겠다. 여보, 오늘 밤에 춥다니까 보일러 온도 좀 많이 올려놔. 알겠어. 내가 뜨끈뜨끈하게 해줄게. 아이고, 나 밥 주세요. 줄넘기를 너무 많이 뛰었어. 힘들어. 금강산도 식후경. 힘들여 운동을 했으니 거한 저녁 식사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보, 좀 누워있지 말고 움직여봐. 그래야 안 춥지. 알겠어. 움직일게. 하나, 둘. 안 돼. 살짝. 다이어트 식단을 고집하는 나열정 씨. 먹을 건 채소뿐.
우리는 운동하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 살쪄. 요만큼만 먹어야지. 드디어 공들여 만든 저녁 식사 완성? 여보, 밥 다 됐어. 얼른 와. 밥 먹자. 밥 먹자. 우리 집에 토끼 키워? 여기 토끼밥 말고 내 밥은 없어? 내 사랑스러운 토끼, 너. 아, 이걸 어떻게 먹어? 얼른 먹어, 운동하러 가게. 노른자 빼고 먹어, 지방이야. 내 토끼. 아유, 잘 먹어. 아, 우리 토끼. 아내가 해주는 밥은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남편. 이럴 때를 대비해 숨겨놓은 비밀의 과자 한 봉지가 있었으니 역시 몰래 먹는 건 맛있다 맛있어. 그 순간 안 먹었어요! 좀만 기다려. 밥 먹었으니까 운동하자. 예. 달콤한 과자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데 밥 먹었으니까 운동 다시 하자. 아, 무슨 방금 밥 먹었는데 무슨 운동을 또 해? 아이, 준비됐지? 아, 따라와. 행복도 잠시 다시 시작된 운동.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국가대표 달고 올림픽이라도 나갈 기세다.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아, 뭐 이거 가지고 힘들어해. 안 되겠어. 내일부터는 운동 강도를 높여야겠어. 여보, 나 내일 출근도 해야 되잖아. 이만 자자. 벌써 잘 시간이야? 그래. 아, 여보, 그러면 창문이랑 문 좀 다 확인해. 아, 알겠어. 아우, 참 잘 오겠다. 아우. 여보. 자. 피곤해서인지 머리가 닿자마자 골아떨어진 부부. 아, 냄새. 아유, 노른자 먹었네. 아, 냄새. 아유. 시간이 흐른 후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내. 몸을 일으켜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여보, 일어나봐. 여보, 일어나봐. 흔들어 깨워보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는 남편. 아내마저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운동에 다이어트에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네. 정승환 씨, 네. 아내 잘못 만나 고생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네. 왜 부부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쓰러진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저렇게 운동을 네. 사람마다 체질이 있는데 운동할 체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셨듯이 굉장히 무리하게 운동을 시키고 너무 격하게. 풀 같은 걸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쓰러진 거죠. 정수환 씨. 네. 갈수록 이렇게 머리가 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좀 생각을 하고 좀 생각을 하세요.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말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 가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 사고로 인해 문제가 생긴 거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세요. 아까 정승환 씨가 네. 과자를 먹다가 몰래 숨겼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일러실에 뒀는데 네. 보일러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가스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닌가. 결국은 또 정승환 씨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정승환으로 귀결되는군요. 예. 자, 어쨌거나 과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소라 씨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오늘 사고의 원인은 가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네. 이 사고는 사고 건수 자체는 많지가 않은데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특히 많은 치명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생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가스 사고인데 사망자 수가 많은 치명적인 사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위험한 가족에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위험한 부부가 쓰러진 이유는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 겨울철에 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전체 가스 사고의 5.6%를 차지해 비율이 낮은 반면 사고 시 사망할 확률은 전체 가스 사고와 비교해 무려 7.7배나 높게 나타났다. 가스기기를 사용하면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잠든 사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일산화탄소에 왜 중독된 것일까?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원인으로는 배기관이 막혀 생기는 고장이 76%를 차지한다.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배기통 이탈, 제품 불량, 제품의 노후 등이 그 이유. 또한 사용하지 않던 배기통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새가 집을 지어 배기가스 배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가스보일러에 의한 폐가스 중독은 주 원인이 배기통입니다. 그 배기통이 보일러와 잘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탈이 돼가지고 폐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실내로 유출돼서 사고 난 경우가 있고, 또 배기통이 잘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폐가스가 유출이 되지 않아서 실내로 유입돼서 중독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스보일러가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인체에 무해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배기통이 막혀 산소가 부족해 불완전 연소가 될 경우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배출된다. 만약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지 모르고 잠을 자는 경우 서서히 중독되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일산화탄소는 농도에 따라 가벼운 두통 증상부터 단시간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과연 가스보일러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될까? 우선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번개탄에서는 얼만큼의 일산화탄소가 나오는지 측정해 보기로 했다. 과연 일산화탄소 농도는 얼마나 측정될까? 번개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농도는 사람이 2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농도에 가까운 무려 1501 ppm. 이번에는 가스보일러 배기관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는 인체 허용 농도의 2배를 넘어선 120 ppm. 그렇다면 가스보일러의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공간에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 상자에 가스보일러 배기관을 연결해 1분 동안 일산화탄소를 모은 후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봤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거침없이 올라가는 일산화탄소 농도. 급기야 기기의 측정 한계를 넘어섰다. 만약 사람이 잠든 밀폐된 실내로 유입된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겨울 캠핑장에서도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온을 위해 텐트 안에서 등유나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사용한 것이 원인. 텐트 안에서 난로를 사용할 경우 얼마나 위험할까?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니 가스난로를 준비해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텐트 안에서 난로를 켠 후 환기가 되는 곳을 다 막았다. 작은 틈으로 측정기를 넣고 기다려보았다.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거침없이 올라가는 농도. 1시간 후 일산화탄소 농도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허용 기준치의 16배 이상까지 상승했다. 요즘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휴대용 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시오가스가 나옵니다.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 일산화탄소가 환기가 잘 안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농도가 체내 혈액 속에 시오가스가 농도가 짙어지게 되면 결국은 바로 사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가스용품을 사용한 후 환기를 잘 시켜주시고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중간중간 확인해주세요. 만약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면 출입구와 창문을 열어 즉시 환기시켜주세요. 평소 보일러나 난방기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 세제와 같은 발포성 용액으로 점검해주세요. 이상무! 안전수칙을 잘 지켜 가스 사고를 예방하세요.
네, 종종 뉴스를 통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들을 접하곤 하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부의 이장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가스보일러 사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사실 얘기는 하지만 네.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네네. 뭔지를 잘 몰라요.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가정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파란색 불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바로 완전 연소예요. 그래서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공기가 부족하게 되면 또는 연소가 잘못됐을 때에는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는데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는 우리 가스 보일러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걸 마시게 되면 바로 사람이 두통이 오고 사망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가스 보일러를 사용할 때요. 네. 무엇이 잘못돼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리 가정집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가스 보일러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 알루미늄 주름관 배기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이게 스테인레스 배기통을 설치하고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인레스 배기통은 전부 다 인증 제품이에요. 그래서 인증 제품은 그 인증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나 이 사용자들, 시공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스 보일러 배기통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조망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방조망은 즉 새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 알루미늄 주름관 배기통은 방조망이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 집을 짓게 되게 되면 여름철에 안 쓸 때 또는 겨울철에 안 쓸 때 새가 들어가서 새 집을 짓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가스 보일러 배기통에서 배기가스가 나가지가 못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 가지 그 사고 유형을 갖다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주로 배기통이 지금 이탈되거나 지금 빠지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배기통을 잘못 설치하는 경우 저와 같이 이제 배기통이 중간에서 빠지게 되고요. 또는 배기통이 보일러하고 연결되는 곳에서 또 빠지게 되고요. 안에서 자고 있는데 보일러 시설 터지게 되면 또 빠지게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시공 잘못 또는 점검 잘못에 의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자들이나 공급자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정말 이거는 세심한 주의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일단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난방이 되는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안전점검은 이제 공급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사용자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L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시설 기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가. 또는 LNG, 즉 도시가스인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꼭 정기적으로 공급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사용자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냥 비눗물이라든가 또는 가스 보일러 배기통 주위에 그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가스 공급자나 또는 제조 메이커에 전화를 하셔서 점검을 받으시면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위험한 순간 if. 한가로운 주말 요리에 푹 빠진 남자.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위험한 순간 if. 평소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남자 지겨운 씨. 특히 주말이면 손가락 까딱하는 것조차 싫다는데 누워서 TV 보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이 남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울리는 벨소리. 좋아. 여보세요? 알았어. 빨리 와. 놀러 온다고 했으니까. 집에 놀러 온다는 친구 덕분에 오랜만에 방 청소를 하는데
정작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 고민이다. 맛있는 걸 뭐 해주나? 된장찌개. 된장찌개 좋지. 된장찌개. 일단 재료들을 찾아보는데 있는 것이라곤 호박과 두부뿐. 잘 만들 수 있을까? 아, 내가 요리는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하면은 끝장은 내지 내가. 하하. 일단 호박. 음식은 정성이 반이고 정성은 손끝에서 나온다는데 재료를 손질하고 그릇에 담은 다음 이제 끓이기만 하면 완성. 호박을 다 넣고 가스를 켜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도대체 무엇이 왜 터진 것일까? 이번 사고는 그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그 고무 호스가 되게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그 낡은 호스에서 가스가 샜는데 그거를 이제 사전에 확인 못하고 가스레인지를 켰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바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낡은 이 고무 호스가 사고의 원인. 호스가 낡아 갈라지거나 열기로 인해 녹을 경우 그 사이로 가스가 셀 수 있다. 만약 가정에서 가스가 새어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스 사고 중 73%를 차지하고 있는 LPG 사고. 가스 누출 시 폭발의 위력은 얼마나 클까? 마네킹을 설치한 후 실험 시작! 실험 전 가스의 무게는 용기를 포함 362g. 실험을 위해 박스 안에 가스를 주입했다. 주입 후 남은 가스의 무게는 용기를 포함 323g. 총 39g의 가스를 주입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가스를 채운 박스 안에 전기 스파크를 일으켜 보았다. 폭발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그 순간 강한 불꽃을 내며 폭발한 박스. 마네킹 상체부터 하체 부분까지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마네킹에 입힌 옷은 물론 그 속까지 검게 타버렸다. 가스는 그 편리하고 좋은 연료이긴 합니다만 항상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점검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 누출 여부를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스가 누출된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환기를 시키는 것이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험한 순간 이 만일 남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낡은 가스관을 교체했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완성하지 않았을까? 앞서서 LNG는 무색 무취이기 때문에 중독된 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LPG는 이 누출했을 때 냄새가 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LNG나 LPG에 전부 다 냄새가 없죠.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가스가 누출될 때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메르캅탄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억지로 넣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 메르캅탄 성분의 냄새는 주로 양파 썩는 냄새나 또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냄새가 날 때에는 가스 냄새로 그냥 의심을 하시고 창문을 열고 또는 중간 밸브와 코크를 잠그시고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시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무호스를 쥐가 갉아먹거나 또는 장마나 추위에는 마모되어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LPG 고무호스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스 배관을 하지 않으면 준공 검사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된 고무호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시켜서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집 보일러 배기통에 그름은 없는지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점검을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LPG 고무 배관은 2015년 말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 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꼭 빠지지 말고 교체 받으시고요. 혹 그 전에 고무 배관에서 새는 곳은 없는지 점검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안전명언은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입니다.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 주위에 문제나 이상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 여부를 감시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을 감시하실 때 그 순간
그곳이 안전지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 보일러실 배관통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그것이 안전을 위한 시작이 되겠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약속해!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아홉! 냄새. 아유, 우리 다 먹었네. 이상무!